안녕하세요.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박경식입니다. 자, 근데 이 수사 말이에요. 윤석열을 잡아들였다 쳐요. 예.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경찰의 특수본이 있고 검찰도 설치고 있고요. 네, 특수본이 있는데 공수처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검찰과 관련해서는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현이가 허겁지겁 중앙지검으로 간 건 그렇죠. 피신한 거죠. 피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조체제를 합동 이 공조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일종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질 수 있도록 그 지금 공수처도 좀 제한이 있어요.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찰을 통해서 해야 돼요. 네. 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이 일단 통과됐고 가결됐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이 이제 또 지금 통과됐으니까 이런 특검 절차를 통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이죠. 이게 경쟁 체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혼자 하면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눈치 보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막 눈치 보고. 이제 이거 마사지하고 하다가 저쪽에서 걸리고 터트리고 하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 보조는 맞춰요. 예, 그리고 지네들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더 실적을 올리려고 경쟁하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 네, 또 하나의 지금 재미있는 점은 쥐떼들이 살려고 막 털어놔요 지금. 맞습니다. 막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백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마하기가 좀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완전히 그렇게 조작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수괴가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털어놓는 자백의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을 잡아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를 잡아 넣은 상태에서 자백 경쟁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양심선언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오만 데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했고 처음부터 좀 그리고 미국이 실시간으로 거의 내정 간섭을 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처음에 미국은 발뺌을 딱 했단 말이에요. 우린 전혀 몰라. 아 바이든이 그랬죠. 예. 들은 바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TV 보고 알았습니다. 자, 미국이 TV를 보고 윤석열의 이 내란 사건을 알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여기 지금 이 유튜브 하고 있는 저도 9월달에 시기만의 문제지 할 거다. 계엄령 때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몰랐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된다.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 작전 통장을 미 육군 대장, 소위 말하면 미 제국의 육군 대장 폴 럭헤머러라는 과연 몰랐을까?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예. 그다음에 미 대사 골드버. 필립 골드버. 예. 정말 몰랐을까? 공작 정치의 아주 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미 CIA 한국 지부장 데이빗 마스터는 정말 몰랐을까? 나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데 CIA의 동북아 지부장이 때로는 서울 지부장이 일본 지부장보다 높았을 때가 있을 정도로 이 CIA 한국 지부장이 그만큼 셌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과연 몰랐을까? 하야 한낱 필부인 우리도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국에 대한 이 지배력이나 정보력을 봤을 때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 문제는 3일날 그때 결행할 건을 몰랐을 수도 있다. 그거는. 때도 그러니까 이제 알았을 수 있어요. 알았을 수도 왜냐하면 있고 이미
그 박완수나 뭐 저기한테 12월 1일 날 특전사한테 임무들이 하달되고 뭐 그렇죠. 이런 그러면 것들이 알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았을 거고. 근데 이제 시간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랐을 동원 부대를 수 어디 하냐.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이런 몰랐을 것들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상계엄이 때려지는 그 순간 네.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로 3로 올라갔죠. 상향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평시작전권에서 가져갑니다. 전시작전권으로 네. 바뀌어지잖아요. 미군이 통제하게 되죠. 미군이 통제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참은 이미 미군의 지휘 체계로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네. 그 1, 3, 9공수 5고 뭐 이럴 때 총 병력이 원래 한 3,200명 정도가 국회에 투입될 저거였는데 미국이 5분의 1 병력만 가용해라. 그러니까 제동을 걸었다. 네, 그렇게 가용을 해서 실제로 투입된 병력이 한 650명, 1,000명 안팎 네네. 이었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있어요. 유력한. 그리고 이제 바로 전방에 있는 한국군들에 대해서는 비상경계태세 입하고 네. 그다음에 작전 현장에서 유혈 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현장의 지휘관들도 네. 소위 말하면 조심해. 뭐 스위치 내리고 뭐 이런 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미국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쟁이 벌어질까봐 한반도에서 그렇습니다. 북쪽이 혹시 공격이라도 할까봐 예. 조바심을 내면서 전방에는 비상경계를 내렸고 그 다음에 투입 군대의 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약간 방해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딴지를 걸고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 그 다음에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돼. 그렇죠. 만약에 유혈 사태가 터져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거기에 미국 책임론이 제기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유혈 사태 안 된다는 지령을 내렸다. 아마 미국 책임론보다는 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 한반도를 세계인들이 불안한 그렇죠. 거라고 3차 세계대전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중동전하고 네. 한반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세계 제일 강하다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네. 북한, 한국 이 모든 병력이 3차 대전 네. 저리 가라예요. 핵전쟁이죠. 그다음에 핵전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은 우크라이나나 중동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계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 그다음에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북은 전쟁 터지면 화성포 19를 본토로 쏘겠다. 북은 전장터를 네. 한반도만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 우리만 죽냐? 너희도 죽어라. 너희도 죽어라. 그렇죠. 왜 미국으로 바로 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언을 하고 있죠.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한적이고 저거를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얼마 전에 또 북과 러시아가 비준설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조약. 주로.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나라들이 다 붙어버리다. 다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세계대전이고 세계대전이고 크죠. 미국한테도. 지구가 공멸이라는 거를 미국도 알기 때문에 네. 아마 5분의 1 병력 제한이고 유혈 사태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북쪽 동태를 감시하고 그렇죠. 혹시 무슨 일이 터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김어준 뉴스 공장장이 기절 초풍할 일을 한 거 아니야. 미국 놈도 사살해가지고 북풍 그 미국이 공격하게끔 북각을 폭격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에 이거는 이것까지 알았을까요? 이것까지 몰랐을 수 있는데 알았으면 화날 겁니다. 그렇죠. 야, 얘 진짜 위험하구나. 지금 한반도는 전혀 다른.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는 그런 심산이 있었다고 봐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성공했다 쿠데타에. 그러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 그럼 그 대신 야 성렬이 우리 인정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그랬을 수 있죠.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무기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걸 보고 미국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개헌 입장이 반대.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그다음에 식으로 오판했다. 소통 중이다 이래놓고 그다음부터 오판이다 뭐 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지금은 셉니다. 아주 살벌하게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론이 이제 안 되겠다. 벌레. 더군다나 저 뭐죠? 저 우원식 의장한테 한테 연락을 예, 했죠. 뭐 연락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동훈이도 골드보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만났는데 아마 뭔가요? 탄핵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한동훈이가 위험하다. 한동훈이가 필 받아가지고 그렇죠. 탄핵해야 된다고 야 이거 막. 위험하다. 그렇죠. 이거 한반도 위험하다. 자 그런 한반도만 위험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미국 다 와요. 이번에도 처신이. 그렇죠. 어쨌든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다행히.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은 과제는 윤석열 정권을 끝자낸 다음에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틈을 준 거. 실망하고 그렇죠. 아유 그냥 민주당 싫어 뭐 하는 것도 없어 5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그냥 윤석열이나 뽑아 하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저 신용은 내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삶, 네. 또 한국의 국가적 위기는 아주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국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권을 누가 잡느냐, 또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름도 찾아와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이 새끼들은 내란 이후로 이름 바꾸고요. 예. 국민의힘을 좀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좀 사실 이번 건을 보면서 한국 사법부의 문제점들도 좀 많이 좀 제기가 되는데요. 사법개혁 해야죠.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상 과제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검찰은 사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행정이에요. 법무부 법무행정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법이 아니고 네. 제가 말하는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법 행정이 아닌 사법 말 그대로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손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그 12.3 윤석열 변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여기는 뭐 새롭게 한번 좀 짚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이 히틀러 저거 했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얻었던 네. 교훈들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도 네.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다쳐버려 받았습니다. 예,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면지부가 되진 않는다. 그게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게 그 소위 말하면 한나 아렌트의 그렇죠. 그 악의 평범성.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면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로 만들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근거들을 좀 확보해 나가자. 네.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법 개정도 있겠고요. 헌법 개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성으로서 생각을 네.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사법부 개혁은 전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도 뜯어고치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네, 네. 헌법 개정은 개헌이라고 아니죠. 이 권력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 제기하는 원포인트 개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권력 된다. 구조 전체를 다 바꾸는. 맞습니다.
그러한 개헌이 되죠. 예, 뭐 어쨌든 그런 논의도 이제 시작돼야 되겠죠. 예, 예. 자, 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뭐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좋은 얘기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